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다가올 6.3 대선이 오늘부로 이제 일주일 남았고 사전선거는 이틀 앞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저랑 이영돈 PD라고 KBS, SBS의 탐사보도 1인자죠. 이영돈 PD랑 같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좌파 영화 나오면은 그냥 다 보라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전부 다 열어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사람 있죠, 지금 감옥가에 있는. 그 영화 개봉한다니까 그 극장에서 상영관을 480개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영화 공개하려니까 48개, 딱 10분의 1만 공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런 영화는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더 큰 세력이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문화계가 이미 90%가 좌파들이 다 장악했다고 이러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계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처음에 개봉할 때 48개 상영관을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워낙 관람객들, 국민들이 영화 개봉해도라고 해가지고 결국 단체 관람도 많고 해서 48개에서 지금 10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순위, 관객 순위가 16위에서 지금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부로 2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벌써 조만간 현재 관객 1위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1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환길이 미션 임파서블 나오는 톰 크루즈랑 같이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 3일날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는 거는 똑같은 하나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뒤로 팩트를, 사실을 알리려고 목소리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그리고 선동하고 있는 게 바로 언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JTBC가 대표직 아닙니까? 중국 텐센트로부터 1,000억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JTBC 기자 있으면 전환길 고발하라 했는데 고발 못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실이니까. 문 닫기 직전에 JTBC가 1,000억을 받아먹고 MBC는 JTBC랑 이미 업무 협약 맺었잖아요. MBC 안에 이미 언론 노조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MBC 반박해보세요. 반박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환길 그래서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좌파 유튜브는 중국 자본일 것으로 추정되는 100억 받아먹고 있습니다. 엄청난 중국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진실을 알리고자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인터넷 언론 만들어 잘 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돼요. 중국에서 전환길이 지금 한 1,000억 들고 오면 팔아보고 그냥 해외로 이민이나 가고 놀까 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 500억 1,000억 받고 그냥 토끼까요? 그런 제안이 엄청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주장에 의하면 현재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정치계를 장악하려고 5조 원이 들어왔답니다. 5조 원이. 친중 정치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JTBC든 MBC든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한 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은 전부 고발당했습니다. 전환길 뉴스를 만들어서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언론 보도가 했는데 사흘 전에 또 고발당했습니다. 왜
민주당 파출소에서 전환기를 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말 못하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선동하려고, 그런 거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그렇게 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돈 잘 벌다가 존경받고 그냥 강의만 할까?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그냥 뭐 조용히 살아갈까? 생각도 있는데, 금방도 보십시오. 제가 대구 왔는데 저 앉아있으니까 뒤에서 진학규 선생님,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나라는 뒷전이고 오직 자기 욕심밖에 안 차리잖아요. 저보고 정치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저보고 2030 청년들은 선생님 보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저희들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다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귀한 한 사람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초라하더라도 똑같은 한 사람은 귀한 생명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저 고향이 경산 아닙니까? 경산에서 20년 살았고 대구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서울 가서 지금 이제 15년 살고 있습니다. 55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 가난해도 죄 맞고 돈도 벌어도 받고 실패해서 신불자 생활도 10년 해봤고, 그래서 이것저것 겪어보게 됐기 때문에 인기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도 싫고요. 인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한길, 이름 그대로 한결같이 같으려고 애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가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현재 전환길 뉴스 차려가지고 인터넷 언론도 하고 있고, 또 전환 뉴스 특종도 좀 터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보도도 하고. 여러분, 언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영화 이야기 말씀드렸고, 문화계가 얼마나 좌파들이 장악했는지 아시겠죠? 언론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언론 이야기 하려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3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그랬죠. 잘못하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안보 위기입니다. 현재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 맨날 예능 프로만 보면서 그냥 뭐 연예인 이야기나 보고 나는 모르겠다, 대선도 뭐 누가 되겠지, 그놈이 그놈 아니겠나,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 하지만 저는 또 알아버렸습니다.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중국 세력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아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주 아닙니까? 지난 달부터 말씀드릴까요? 지난달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온지 5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부터 말이에요. 2024년 작년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인 나라의 외국인의 65%가 중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65%. 3년 전 통계입니다. 2022년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7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가보십시오. 국회의사당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아파트도 많고 63 빌딩도 있고, 그 넓은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 소유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달 전이었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서해안에 잠정수역이라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겹치는 경제수역은 어떤 인공구조물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란 1호, 2호에서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어마어마한 인공구조물을 2개나 설치했어요. 중국은 그걸 뭐 양식장이다, 어업시설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중국해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설치했는 걸 사례를 들면 이미 그게 헬기도 뜨고 내리고 군사시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안의 잠정수역에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인들 있으면 답변해 보시라고요. 아니라고. 이미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서. 뿐만 아니지요. 2주 전이 아니네요. 이틀 3일 4일 전이네요. 중국이 서해안에,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서해안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EEZ라 불려지는 곳에, 거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수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군사훈련한다고 22일부터 27일까지, 오늘까지네요,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지를 선포했죠.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배가 못 다니도록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유감을 표현했다. 그게 그냥 반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호적 관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라면 또는 친구 사이라면, 야, 니는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알았어? 주먹 쥐고 넘어오면 안 돼라고 하면, 여러분, 일방적인 선포,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죠. 용산 미군기지 1km 전방,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1km 전방, 1km 전방에 650평 땅 1천억대 부동산이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군기지 1km, 대통령 집무실 1km 여기 근방입니다. 용산에.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개인 땅을 소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땅 한 패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가지고,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명령만 내리면 모든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중국 정부께 됩니다. 이 말인즉 3년 전 여의도 면적 7배 부동산 영토가, 그 땅들이 전부 다 중국 정부 소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국 영토가 깊이 쳐들어와 있고 많이 찾아온지 아시겠습니까? 그저께 보도된 뉴스 봤습니까? 중국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혼란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 보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패권, 헤게모니가 바꾸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몇백 년 지배하다 일본이 강화되면서 두 나라가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와 러일 전쟁이 10년 뒤에 일어났고, 결국은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 뒤로 한반도에 일본이 찌그러지고 이제 소련과 미국이 등장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있던 한반도가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이 강했다가 상대적으로 중국이 너무 급부상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니까 중국이 서서히 이제 홍콩을 이제 중국화 시켰고, 다음 차례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미사일 한 대 쏘지 않고 전투기 하나 날아버리지 않고도 쉽게 점령하는 방법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지역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 그랬죠. 반국가 세력이 누굴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한반도 내에, 우리나라 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부, 공수처, 언론 곳곳에 좌파들이 너무 많이 장악해 있다는 걸 경고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관제와 사제 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도 선포했지만 보세요, 대통령도 결국은 이래 되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면 압니다. 두 가지가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좌파 카르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친중 정치인이 다 장악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정치, 경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뿐이겠습니까? 사회, 여론 조장하는 거, 우마오당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이미 중국화 다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3분 남았습니까? 아직 할 말을 못했는데 너무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30도, 체감온도 30도 넘는 때 햇볕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할 때 왜 선포했다고요?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 그랬고 탄핵된 이유를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법부를 비롯한 좌파 카르텔이 결국은 대통령마저도 무릎 꿇었다. 탄핵당하고 파면당했답니다.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때 도대체 전환길이가 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일주일 남아있고 사전투표 이틀 남았는데 왜 서울, 부산, 광주 사람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명이 모이더라도 와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이 인터넷 언론 통해서 국민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6.3 대선 잘못하면 끝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이를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떨어져 보면 생수, 삼다수 너무 잘 보입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안 보이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보면 더 바이벌이라고 되어 있는 것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중 정치를 매수하려고 이미 5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한 나라를 점령하는데 전투기 하나 안 보내고 미사일만 쏘고 5조 원이면 싼 거 아닙니까? 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돈 버는 사람 그 넘쳐납니다. 제가 생명 위협을 느끼는 게 저는 감옥 가도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지키기 왔는데 감옥 가는 일제강점인데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잡혀가도 독립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독립은 하고 싶어 했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감옥 가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오는 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드럼통에 들어가게 될까, 중국인이 저를 살해할까, 그거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알려는 드리고 싶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아직 못 느끼는데 누가 우리를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제3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멀리서 떨어져 보이는 한국을 바라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했어. 지난주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죠?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다가올 6.3 대선은 한미관계의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차점은 이거 아닙니까? 바로 6.3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70여 년간의 한미 동맹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지요. 3일 전 아닙니까? 미 국방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아닙니까? 뉴스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 후보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급하게 그거 아니다 아니라 불 끄고 있지만 미 국방부에 물어보십시오. 과연 미국이 어느 후보를 좋아할지. 저는 어느 후보로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하고 1차 탄핵, 국회에서 탄핵한 그 당시에 소추 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그것이 탄핵 사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탄핵당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개혁을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언론에서는 내란이라는데 역사 강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보고 이거 국가 이거 비상사태다.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경우가 많아요. 단 한 번도 내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지금 덮어씌우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석방하니까 그 석방 명령 내린 게 지금 형사재판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입니다. 지기현 판사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흥주 집에 갔다 하고 접대받았다는 님이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언론은 계속해서 여론몰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에라이 담아 아 그렇구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좌파들이 제일 많이 장악한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언론이었더라. 국민들의 귀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이런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선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심도 선고되지 않았죠? 그럼 무죄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지금 뭐랍니까? 내란 수계 내란 수 전부 다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 민주당이든 언론이든 반박해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